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여들의 멍멍이 소리에 절대 속으면 안 되는 이유라는 주ገል글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혼외자 스캔들 등 사생활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령 영화상 시상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깊은 빡침이 느껴졌습니다. 문가비 씨에 대한 빡침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정우성 씨에 대한 비판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초와 여초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여초 같은 경우는 지금 정우성 씨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제가 방금도 한번 쭉 확인해 봤거든요. 다수가 그렇고, 남초의 경우에는 정우성 씨 행동에 대해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만난다든가 내로남불이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임신 공격에 대해서 결혼을 거부하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 부분만큼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 다수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자, 주별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여의 멍멍이 소리에 절대 속으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이고요.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면 애정결핍 걸린다노. 아이가 범죄자가 되기 쉽다노. 지금 요초 분위기가 이런 내용의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문갑이나 정우성 여친에 빙의한 것처럼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정우성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금수저입니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정우성 씨가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집안의 자식보다 유복하게 자랄 겁니다. 케인 애들은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 마통이나 카드값 이런 거는 좀 걱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우성 씨 나이가 지금 많습니다. 73년생, 51세예요. 자, 정우성 씨가 30년 뒤면 81세, 40년 뒤면 91세입니다. 50년 지나면 101세죠. 정우성 씨가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정우성 씨의 재산은 모두 태어난 아이한테 갑니다. 설령 정우성 씨가 본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모두 넘기거나 기부한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유류분 상속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한 50 정도가 되면 정우성 씨가 일부러 막 돈을 탕진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인들은 평생 일해서 모으기 힘든 엄청난 돈을 상속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그리고 정우성 씨의 그 주변 인맥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한테 버려진 아이라고 아마 조롱을 받으면서 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케이녀들이 정말 많던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문가비 씨가 잘못한 겁니다. 혼외자를 공개한 거는 문가비 씨예요. 정말로 아이를 생각하고 아이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버려진 아이로 조롱받는 게 우려된다고 한다면 문가비 씨는 이거를 인스타에 올렸으면 안 됐어요. 그냥 정우성 씨랑 몰래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오픈한 건 문가비 씨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우성 씨한테 욕을 합니다. 문가비 씨 같은 경우는 인스타 내용을 보면 아이의 행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주장은.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물론 제가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이의 행복보다는 본인의 행복을 우선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분이 인터뷰한 걸 봐더라도 본인은 결혼하면 여왕처럼 대접을 받고 싶다, 그런 이야기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어서 그럼 여자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이혼 가정도 똑같은 게 아니냐, 정우성이랑 다른 게 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맞는 말이죠. 한국은 전 세계 3위, 아시아 1위에 이혼을 합니다. 거의 50% 가까이 이혼을 한다고 하죠. 요즘은 혼인신고를 늦게 하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 50%가 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 케인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아이가 걱정된다라고 한다면 이혼을 적어야 되겠죠. 참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혼 상담이 들어오면 남자가 20%, 여자가 80%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누가 먼저 시도한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인애들의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아이 때문에 참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통계가 없는 거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비율상으로 본다면 참지 않는 이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옆나라 일본 한번 볼게요. 옆나라 일본을 보면
전체 이온 중에서 항원 이온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이온을 잘 안 합니다. 인류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이가 충분히 자란 이후, 보통 성인이 된 이후에 이온하는 항원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심지어 인류들 중에서는 이미 본인은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성장에 방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아예 숨기는 경우도 많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혼하자, 항원이혼 이런 게 일본은 많다고 합니다. 즉 참고 이혼하는 인력가 많은 거죠. 물론 여기서 좀 첨언한다면 항원이혼이 일본이 한국보다 많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국이 더 많습니다. 통계로. 한국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릴 때도 이혼을 많이 하고요. 아이가 다 자란 이후에도 이혼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걸 다시 돌아오서 정우성이 그 아이를 친자가 아니라고 하기랬냐, 양육비를 안 주겠다고 하기랬냐, 그런 건 딱 하나겠지. 이혼 가정은 한여가 재산 분할을 받아서 나가는 거고 딱 그거 하나 차이다. 이것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K녀들이 발전한 포인트가 재산 분할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정우성 씨처럼 하기 힘든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임신, 책임, 결혼 이게 다 이 꼴이었죠. 그런데 한 시대를 풍미한 연예인이 이걸 거부했습니다. 물꼬를 튼 거죠. 그러면 이제는 능력 있는 남자들, 재산이 많은 남자들이 원치 않는 임신 공격에 정우성 씨처럼 대응할 사람이 급증할 겁니다. 이건 K녀들한테 큰일 난 거죠. 이들은 또 똘똘 뭉치잖아요. 집단 이기주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든 뭐 그런 거 관계없어요. 본인들 이익에는 똘똘 뭉칩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렇기 때문에 상향혼을 노리는 K녀들한테는 비장의 무기 하나를 상실하게 된 거죠. 괜히 임신 공격을 시도했다가 정우성 씨처럼 대응해버리면 미혼모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 공격하려는 K녀들도 야, 이거 잘못했다가 내가 미혼모 되는데 이걸 하는 게 맞냐 아닌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임신 공격에 성공하면 가성비의 3년, 약속의 5년, 요즘 좀 짧아졌죠. 요것만 채우면 이제 김민재 씨 와이프 4년 살았죠. 아이 한 명에. 엄청난 떼돈을 벌었잖아요. 80억 정도 벌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가 이제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어서 정우성론에 발작하는 한여들은 재산 분할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분노하는 거라고. 100% 돈 때문에 저지랄 하는 거다.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더 말할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한다. 이 나라 한여들은 재산 분할에 미친 일녀들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모든 K녀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비율의 K녀들은 재산 분할에 미쳐 있는 건 맞다고 저는 보입니다. 본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결혼은 현실이다. 연애 따로 결혼 따로. 그리고 여러분들 여초에 보면 정말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뭐냐면 뭐 그들은 폐쇄적이잖아요. 폐쇄적이다 보니까 A 남자는 사랑하는데 돈이 없어. B 남자는 사랑하진 않는데 돈이 많아. 물려받을 것도 많아. 그러면 그런 고민글이 올라오면요.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이 있잖아요. 어디를 선택하냐? 후자를 선택합니다. 돈을 선택해요. 블라인드도 보면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불준마들이 어떤 답변하냐? 후자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미친 나라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됐냐? 그녀들의 부모들이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야. 남자 별거 없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가정교육 시키는 나라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른 나라는 사실 이렇게 교육을 시켜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 재산 분할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혼전 계약서를 인정하는 나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산 많은 남자들은 혼전 계약서를 씁니다. 물론 이제 재산이 많지 않은 남자들 같은 경우야 안 쓰는 경우가 많지만 어느 정도 재산이 많은 남자들은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젊은 층 중에 30, 40%는 혼전 계약서를 쓰고 있어요. 대부분 재산 많은 애들이 쓰겠죠. 재산 별로 없는 사람들은 쓰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보고 결혼하니까 전 세계 1위의 잭스리스 그리고 이혼율도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도 많이 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K녀들이 이 재산 분할에 미쳐 있는 거를 막으려고 하면 OECD 일반적인 국가들처럼 혼전 계약서를 제대로 인정해야 된다. 물론 한국은 지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은 이걸로는 안 된다. 지금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OECD 일반적인 국가들처럼 인정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거를 진행하자는 목소리가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법 쪽에서도. 물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게 여성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지금 오히려 보면 능력남들 중에서도 지금 결혼 안 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아니 이들이 지금 결혼을 많이 해줘야 돼. 아이도 많이 낳고 일론 머스크처럼 막 11명씩 낳고 이래 11명인가 12명인가요? 이렇게 많이 낳아줘야 돼. 능력남들이. 그런데 이런 능력남들이 이 도축 리스크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거는 비극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제발 좀 손 좀 보자. 그래야 대한민국 K녀들이 젠산 분할에 미쳐가지고 사랑 없는 결혼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공공의 이익에도 저는 이게 부합한다고 봐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